부품 2만 개짜리 자동차를 잘 타기 위해서 6개월에서 1년의 시간이 걸린다면 860억 개의 뇌세포와 100조 개의 시냅스, 연결망을 가진 뇌를 잘 쓰기 위해서 우리가 사전에 들여야 되는 시간은 얼마여야 할까요? 환경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한국에서는 면허가 없는데 바로 차에 태워서 도로에 내보내는 것에 아무도 이상함을 느끼지 못해요. 암기하는 방법과 공부하는 방법을 강의하는 슈아쌤입니다. 제가 앞서서 강의하는 두 가지가 암기하는 방법과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소개드렸죠. 굳이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린 이유는 암기와 공부가 굉장히 다른 정신활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용은 다 외우고 있는데 시험 점수는 안 좋을 수 있고요. 시험 점수는 엄청 좋은데 막상 흰 종이에 아는 것을 써보려고 하면 거기 쓸 수 있는 게 아주 적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암기하는 방법은 암기하는 방법대로, 공부하는 방법은 공부하는 방법대로 가르치는 게 맞아요. 근데 대부분 이런 이야기는 낯설다고 생각하시죠? 한국만큼 교육에 에너지를 많이 쏟는 나라가 있을까요? F1 자동차 경기에 나가는 선수들은요, 아주 어릴 때부터 레이싱 카트를 타고 대회에 나가기 시작해서 10대 대부분의 시간을 차에서 보내고, 그 중에서 정말 소수가 F1 드라이버가 된다고 하는데, 마치 한국의 교육이 이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유치원 때부터 공부 학원이라는 레이싱 카트에 아이들을 태우는 부모님들이 많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수능 날 아침에는 비행기도 안 뜨는 나라, 명실상부 전 국민이 F1 공부, 레이싱을 즐기는 나라인데 운전이랑 경기 성적에만 관심을 쏟고 운전을 하기 전에 어떤 것들을 준비해줘야 하는지, 어떤 것들을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무관심한 기형적인 형태에 관한 것들이에요. 학생분들 많으시고 또 성인이시지만 면허 없는 분들 많으시고 그래도 이 예시가 가장 적합한 것 같아서 일단 운전으로 계속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는 면허를 따기 위해 일반적으로 운전면허 학원에 등록을 해요. 등록을 하고 빠른 분들은 한 달 안에도 면허를 따시지만 몇 개월 이상 걸리는 분들 정말 많고요. 1년 넘게 필기를 계속 몇 점 차이로 떨어져서 결국 면허를 못 따시는 분들도 저는 많이 봤어요. 이렇게 면허를 땄다고 해서 운전을 잘하느냐? 아니죠. 고속도로 타고 내리기, 막히는 시내에서 차선 변경하기, 좁은 골목 주차하기. 운전을 잘한다고 말하기까지는 면허를 따고 나서도 몇 개월에서 1년은 더 걸려요. 그런데 뇌를 운전할 때는요. 학생이건 성인이건 강의를 한 선생님이 바로 숙제를 내주시고요. 오히려 숙제가 없으면 왜 숙제가 없냐고 하고요. 면허가 없는데 차를 끌고 숙제를 하러 나가면요. 보통 완주를 하는 것도 힘든 게 맞아요. 어딘가 차를 박아서 엔진이나 바퀴에 문제가 생겨요. 그렇게 숙제를 해서 가져가면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설명 내용이 면허가 없는 사람한테 과속 카메라 피하는 법을 알려주는 것과 비슷하거든요.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아직도 전 모르겠는데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 세대의 사람들은 왜 내 차는 달리지를 못하지? 이게 차가 아닌가? 나는 차가 없나? 라고 생각하면서도 여기저기 박느라고 공부 울렁증이 생겨도 그래도 잘 달리고 싶어서 계속 도로에 나갔어요. 면허가 없는데 뇌 운전을 그것도 잘 하고 싶어 하니까 시동이 꺼지고 엔진에서 연기가 나고 계기판에 빨간불 들어오고 차 멈출 때마다 눈물이 주룩주룩이죠. 그런데 스마트폰 이후의 세대는 포기가 빨라요. 면허가 없으니까 뇌 운전만 하면 사고가 나는데 사고가 안 나고 얼추 달리는 친구들이 있네? 아, 운전은 DNA, 공부는 재능 해버린단 말이죠. 실제로 아주 예전에는 공부에 지능이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다고 말하는 논문들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요즘 대세는 공부의 성과는, 시험 성적은 지능이 아니라 공부법에 달려있다. 왜냐하면 뇌는 계속 모양이 바뀌니까 얘 뇌의 가소성이 최신 뇌과학이죠. 한국 공부로는 100년 전으로 퇴보했어요. 대신에 어른이고 학생이고 무면허 뇌 운전으로 뇌통사고가 나서 흘리는 눈물이 줄었어요.
사회의 전반적인 고통과 비용 절감이라는 측면에서는 다행이고요. 그로 인해서 뇌 기능이 저하되고 이로 인해 2차적으로 오는 부작용은 불행인데 이게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라서요. 자, 이 이야기는 나중에 더 다뤄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나에게 맞는 선생님 찾는 방법에 집중해 볼게요. 우선 암기와 공부가 다른 점. 암기는요, 잘 가지고 있다가 양을 늘리고 양을 늘린 것을 또 잘 가지고 있다가 또 양을 늘리는 뇌 활동이에요. 공부는 양과 상관이 없어요. 제가 나중에 자격증 시험 같은 것에 관한 영상을 올릴 때 암기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아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공부가 가능한 것을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양과 상관없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잘 다루는 뇌 활동이에요. 우리가 능력 있다, 실력 있다라고 할 때 이 둘을 섞어서 쓰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스스로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해요. 혹은 누군가를 소개하면서 이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하고 소개를 해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1번,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은 못한다. 2번,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은 아닌데 그 사람이 그 중에서 그것을 제일 잘한다. 그 사람이 그 중에서 그것을 제일 잘하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게 아닌가요? 같은 이야기 아닌가요? 자, 그럼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교육이라는 글자는 가르치다와 기르다라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이 기르다가 인성을 기르다, 된 사람을 만든다에 가깝게 정의되어 있지만 저는 오늘 이 둘을 이렇게 나눠볼 거예요. 가르치는 것, 교는 능력을 잘 쓰는 법에 대한 이야기, 공부법. 기르는 것, 육은 능력을 기르는 법에 대한 이야기, 암기법. 우선 교, 능력을 잘 쓰는 방법부터 살펴볼게요. 우리가 능력을 잘 쓰려면 장점만큼 단점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해요. 심지어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더라도 그것이 목적 달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 장점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도 생겨요. 사람들이 병법, 전술, 전략이라고 말하는 것들의 최종 목표는요. 나의 약점과 강점을 자세히 분석해서 나의 강점을 살리고 약점은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서요. 목표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비록 아주 찰나일지라도 나의 약점마저 강점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시간이나 공간을 찾아내는 것이 목표예요. 내 수준에 맞지 않는 가혹한 테스트나 연습을 진행하는 것도 수준에 맞는 테스트나 연습만으로는 장점만 드러나고 단점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서 그래요. 능력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잘 써서 효율을 올리고 싶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쓸데없다고 생각되는 것에 소모되는 에너지를 아껴서 쓸모 있다고 생각되는 것에 부어야 된다고 사고하게 돼요. 0.0001%의 효율 상승도 상승은 상승이니까 엄격하고 가혹한 테스트 위주의 사고를 하게 되죠. 자, 이러다 보면 끊임없는 지적사항이 탄생하게 돼요. 쟤는 왜 저렇게 비효율적일까라는 질문으로 시작하면 일상의 모든 활동들이 더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나오거든요. 흔히 우리가 듣는 너 어쩌려고 그래? 너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래? 라는 이야기는 요 효율이 생략이 돼 있는 거예요. 너 지금 그 효율로 어쩌려고 그래? 너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그 효율에 잠이 오니? 너 그 효율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래? 에 해당하는 이야기죠. 이제 6. 능력을 기르는 법에 대해 볼게요. 원래 없던 능력을 뇌에 장착하려고 하고 있어요. 능력이 없으니까 비교, 대조, 테스트할 것은 적어요. 2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 뇌는 무게로 따지면 전체 몸의 2%도 안 되는데 몸속에서 쓸 수 있는 에너지의 20%를 가져가요. 며칠 동안 문 한 번 열지 않아도 밤낮 없이 계속 돌아가는 냉장고처럼 우리 뇌는 쓰나 안 쓰나 깨어있으나 자고 있으나 계속해서 많은 에너지를 가져갑니다. 지금처럼 에너지 과잉, 음식 과잉으로 인해서 비만과 질병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인류 역사 전체로 보면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에요. 인류는 지금까지 대부분의 기간 동안 굶주리는 것, 에너지 부족이 당연한 나날들을 버텨왔어요. 그래서 우리 뇌는 겨울잠 자는 곰과 같이
쓸모없는 것에 에너지를 쓰지 않기, 마지막까지 움직이지 않기를 메인 전략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어요. 에너지가 부족한데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움직였던 분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저희 조상들이 아니죠. 만약 뇌의 어딘가에 거실 같은 공간이 있다면 거기엔 이런 가훈이 걸려 있을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기.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욱 격렬하고 적극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기. 그래서 뇌는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그곳에 쓰는 에너지를 절약하기를 기본 방침으로 움직입니다. 인스타나 홈쇼핑이나 땡팡에서 집에 들여놓은 운동기구나 악기는 얼마 지나지 않아 옷걸이로 변신하고요. 분명 많은 것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산 비싼 패드는 정말 패드가 되어버리는 것이 인간 세상의 흔한 광경이죠. 우리 뇌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자, 우리가 능력이라고 부르는 것의 정의가 되게 많은데요. 저는 뇌과학의 입장에서 능력이란 어떤 순간에 어떤 반응들을 연속적으로 빠르게 수행하기 위해서 미리 어느 정도 만들어 놓은 뇌의 신경그물망이라고 해볼게요. 우리가 A를 하면서 B와 C의 가능성을 보다가 D의 상황이면 빠르게 B, 그 외에는 C로 대응하되 10번 중에 1번 정도 있는 E의 상황을 생각할 것의 네트워크가 이 순서대로 움직이도록 프로그램 되어 있는 뇌의 신경그물망이 우리가 능력이라고 부르는 네트워크거든요. 자, 뇌에 있는 네트워크니까 물리적으로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마치 가전제품처럼 뇌의 방 어딘가에 이것이 놓여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뇌는 1분만 산소 공급이 끊겨도 뇌 손상이 일어난다고 하죠. 같은 방식으로 뇌가 우리가 능력이라고 부르는 특정한 형태의 뇌 신경망의 그물, 이 가전제품의 형태를 유지하는데 에너지를 쓰는데 이 에너지가 조금만 끊겨도 그때부터 이 제품은 부품 나뉘어서 중고 매물 사이트에 올라가기 시작해요. 뇌한테요. 이거 5만원짜리잖아. 왜 500원에 팔아? 그리고 이거 쓸 거야. 빨리 내려. 라고 하면 일단 내리기는 하는데요. 이렇게 지켜보다가 안 쓰는 것 같으면 뇌는 슬그머니 다시 매물을 올려요. 뇌의 입장에서는 5만원짜리를 500원에 파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능력을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드는 나가지 않아도 되는 유지비가 문제라서 심지어 팔지 않고 어디 갖다 버린다고 해도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운동으로 얻은 육체적 능력은요, 근육의 핵의 정보가 저장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쉬어도 다시 복구가 가능해요. 근데 정신적인 능력은 아무리 비싸고 성능 좋은 가전제품을 내가 가졌더라도 그것을 쓰지 않고 내버려 두면요, 어느새 본품까지 다 팔리고 막스나 설명서, 충전선 같은 부품만 남아요. 그걸 보면서 예전엔 정말 금방 음식을 데웠는데 라고 탄식을 하면서 부싯돌 혹은 성냥이나 라이터로 뭔가를 데우기 위해 불을 붙이죠. 이미 있는데도 안 쓰는 가전제품들이 질비해서 저걸 어떻게 빨리 없애버리지를 고민하는 뇌한테, 뇌야, 내가 새 가전제품 조립 키트를 하나 주문하고 싶거든? 근데 이게 얼만큼 성능이 나올지 모른다? 아니, 작동은 할지도 몰라. 조립에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고 이걸 조립해 놓으면 유지에 얼마나 큰 에너지가 소모될지도 몰라. 근데 일단 내가 부품을 들여 놓을 테니까 들여놓은 부품의 형태를 좀 유지시켜 줄래? 라고 하면 뇌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지랄하지 말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꿈, 새로운 직업, 새로운 통장 잔고를 꿈꾸면서 시작하는 입장이라면 일단 우리 뇌가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오늘 배운 것이 내일도 유지가 됩니다. 뇌의 서포트를 받아서요. 요즘 인스타 광고 카피가 다 똑같은 것도 목적이 똑같아서 그래요. 반지하 살던 땡땡 1년 만에 돈 걱정 없이 해외여행 다닐 수 있는 이유, 이런 것들 많이 보셨죠? 이런 사람도 했으니까 너는 당연히 할 수 있어. 이것은 작동하는 게 맞아. 같은 믿음이 있어야 시작이라도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새로 들어온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시작시켜 놓고 그냥 강의만 본다? 가르쳐 주는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고 가르쳐 주는 분이 정말 잘 가르쳐도요,
지금 단계에서 필요한 건, 능력을 길러야 되는 단계에서 필요한 건 믿음이거든요. 이 강의들은 능력을 잘 써야 되는 단계에서 필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생기려면 보통 누군가가 1대1로 연락하는 누군가가 있고, 그래서 이 누군가가 그 믿음을 붙들어줘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유지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뇌가 자자 일주일 일 없으셨던 분들 저 뒷방으로 책상 빼시고요. 저 뒷방에 계신 분들 중에 2주일 동안 일 없으셨던 분들 무급휴가 가실게요. 아, 가실 때 소지품 다 챙겨가시고요. 근데 저기 빈 책상은 뭔가요? 할 때 이 2, 3개월 유지된 믿음이 있으면 그 2, 3개월 동안 아, 저기 외근 나갔어요. 저기 화장실 갔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뇌는 그런가요? 일하는 걸 통 못 본 것 같은데 하고 미심쩍지만 일단 넘어가 줘요. 그래서 별스타나 너튜브에서 이런 교육 광고, 강의 광고를 볼 때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강산이 바뀔 만큼의 시간을 투자해서 개발한 암기법이 있고 공부법이 있고 미국에서 한국에서 취득한 체면이나 심리 자격증도 있고 교육 말고 그냥 일반 상담으로도 10년 이상 필드에서 뛰고 있는데 이런 내가 1대1로 붙어서 에너지를 쏟아도 성공률이 높을 뿐이지 아픈 손가락들이 생기는데 여기서는 강의만 들으면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구나. 본인이 잘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잘하게 만드는 것은 완전히 다른 영역인데. 게다가 초반 2, 3개월은 방법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이것을 해낼 수 있을까 없을까가 큰 문제인데 여기서는 방법만 알면 쉽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구나. 설사 방법이 작동한다고 해도 하루만 나는 이것을 할 수 없을 거야 하고 유지하는 에너지를 줄이면 그동안 배운 방법 중에 80%가 다음날 날아갈 텐데 이것을 다뤄줄 장치가 전무하니까 이것은 작동하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정신을 차려요. 근데 이미 화면은 마지막 결제창에 결제하기가 깜빡깜빡하고 있어요. 흔히 말하는 자기계발 서적의 저주도 같은 이야기예요. 자기계발서를 읽고 이를 실행하는 비율이 2%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요. 아, 이 사람들이 실행에 옮기지 않는구나, 게으르구나 라고들 생각하시는데 영상도 아니고 책, 그리고 많은 책 중에서 자기계발서를 찾아 읽는 사람들을 게으른 사람으로 분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 업계의 종사자가 아닌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분야의 자기계발서를 읽고 그 안에 적힌 내용을 유지하는 것은 힘든 일이 사실인 것도 맞아요. 얼추 필요한 내용 다 말씀드린 것 같으니까 정리를 해볼게요. 능력이 있고요. 잘 사용하고 있어요. 이 능력의 생존 확률은 상입니다. 내가 이미 능력을 사용하는 상태에서 이를 더 잘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능력을 잘 쓰는 법이고요. 앞으로는 교를 현미경으로 나타내 볼게요. 능력이 있는데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글쓰기, 계산하기, 컴퓨터 활용하기, 외국어, 그 능력을 키울 때는, 그리고 키우고 나서는 잘 사용했는데 그 이후로 쓸 일이 줄어서 잘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어떤 능력이든지 사용을 하지 않으면 처음 만들어졌던 신경그물망의 크기가, 능력의 크기가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비례해서 줄어듭니다. 이 능력의 생존 확률은요, 중에서 출발해서 시간이 갈수록 하가 되겠죠. 이미 가지고 있는 출중한 능력도 쓸 일이 없으면 책상이 점점 뒤로 밀려서 뒷방으로 무급휴가, 그러다가 결국 흔적만을 남기고 없어지게 되는데 아직 능력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그래서 제대로 한번 사용하지도 못한 신경그물 조립 키트의 수명은 아주 짧고요. 이것을 발견한 선조들이 이것을 4글자로 작심삼일이라고 불렀어요. 작심삼일. 내가 무엇을 하고자 마음먹고 그것을 시작해서 그만두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3일이라는 뜻이죠. 일상에서 잘하는 무언가를 하려고 굳이 마음을 먹을 필요는 없을 테니까 여기서 마음을 먹는다는 것은 어떤 능력을 키워보자, 성장해보자 같은 스스로의 다짐일 텐데요. 이 다짐으로 노력을 지속할 수 있는 시간이 3일이라는 뜻이죠. 문제는 이 고사성어가 스마트폰이 없던 시대의 격언이라는 것이에요. 스마트폰 이후의 세대는요,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것도 길어요. 그래서 요약 영상으로 봐요. 그런데 새로운 능력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다짐을 한 그날부터 3일 동안 내내 그것을 위해 심지어 안 하던 트레이닝을 한다? 기적에 가까운 일이죠.
스마트폰 이후 세대의 시간 감각으로는 2, 3일이 30분 정도라고 보면 맞을 것 같아요. 별스타에서 너튜브에서 이것만 알면 조금이라고 돈 많이 벌 수 있다고 해서 듣기 시작한 강의의 첫 번째 강을 20분 보고 다시 보지 않게 되었다면 이 강의로 인해 생긴 신경그물 조립 키트의 수명이 20분인 것이고요. 사놓고 잠깐 본 문제집, 자기계발 서적, 영어 단어장으로 인해 태어났던 신경그물 조립 키트의 수명은 10분 남짓일 거고요. 사기만 해놓고 아예 보지 않았을 경우, 그러면 그것을 고르고 결제하는 시간 동안 생겼다가 사라진 신경그물 조립 키트의 수명, 1분에서 5분 정도 되겠죠. 이처럼 이 시기에는 능력의 생존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능력을 잘 쓰는 법이 아니고 이 능력의 서바이벌을 위한 생존법, 능력을 잘 기르는 법, 6이 필요하고요. 이 6을 상징하는 그림으로 네잎 클로버를 사용해 볼게요. 그래서 나는 내 직업에 만족하고 퍼포먼스도 어느 정도 나오는데 이 직업의 최고 그룹에 들어가고 싶다 같은 분들에게 필요한 건 필요한 선생님은 교쌤이에요. 교쌤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오래 했지만 저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걸 배우신다고 해도 고민만 더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이 나아가는 길 중에 하나인 것은 사실이니까 터무니없는 노력을 들여 아주 약간의 진보를 이루는 가성비 안 좋은 길을 걸어보고자 하시는 분들 함께 걸어봅시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 교쌤이 하는 이야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현재의 직업이나 활동에 만족하지 못해서 완전히 다른 분야로 취직하거나 이직하거나 혹은 그것을 위한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면 혹은 어떤 분야에서 0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6. 필요한 선생님은 6쌤이에요. 6쌤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것은 시작이 있고 모든 시작은 미약합니다. 시작이니까 많은 시간을 쏟을 수 없거나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엄격하거나 가혹하게 대하진 않겠지만 역시 포기하지도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왜 숙제를 해오지 않느냐, 노력을 하지 않느냐 화를 내어서 저의 의무를 여러분에게 미루지 않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믿지 못할 때도 여러분들을 믿는 최후의 사람일 것이며 그 안에서 여러분이 열심히 해봐야지 라고 마음먹는 찰나의 순간을 도약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 필요한 강의와 이야기들을 준비하고 계속 기다릴 겁니다. 저는 당신이 이것을 잘하는 것보다 계속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며 나와 당신을 비롯해 모든 사람들이 이 길을 거쳐 성공했고 성공할 것임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